안녕하세요. 네,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기악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바흐 연주자로서 또 명성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움이라는 그 홀에서 선생님의 연주를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 뵀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연주하시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제가 배우라서 그런지 배우들이 보기에도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자리에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원 선생님께서는 이게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악가 혹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질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우선 필요한 자질은 조금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해야 된다고요? 미련해야 돼요. 우선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당장에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에서 좋은 시험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학년에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좋은 연주라는 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전혀. 다만 어떤 데서 매력을 느끼냐 했었을 적에, 저희들은 항상 1년 내내 싸우는 거는 명곡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명곡이라는 게 뭐냐 했었을 적에 생각을 해보면 300년, 400년, 100년 전, 150년 전에 써져 있던 곡들을 1년 내내 재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연주를 해야 되고, 작곡가들을 다시 봐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무엇이 명곡일까 했었을 적에 두 가지, 여기 저한테 빠른 진행 부탁합니다. 5분만 남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저한테 5분 남았다고. 네. 명곡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했었으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때 써졌던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되지 명곡이 됩니다. 네.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기, 다음 세기에도 바로 그 앞섰던 곡을 되돌아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곡입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게 명곡이냐? 이 명곡이라는 거에서는 진짜 한 작곡가가, 역사에 이 기둥처럼 남는 작곡가가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네. 이상이라는 거는 추구하다 나온 작품이지 이상적인 작품이라는 건 또 아니죠. 근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곡이 나왔고, 명곡이 있었을 적에는 한 세기, 두 세기, 세 세기가 지나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거고, 새로운 껍질이 벗겨져도 그 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명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두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련해야 된다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미련해야지만, 진짜 요번에 해석이 틀렸으면 내년에 아니면 5년 후에라도 자기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마인드, 그러니까 지적으로 파고 싶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이 곡의 정체성을 나하고 그 곡하고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청중들과 세 박자가 이루어져서 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만나서 접근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가
역할을 만나서 하는 과정, 그야말로 셰익스피어 막베트를 하든지 네.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해석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도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첫 번째로 감동을 제 자신이 연주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정말 제 대단히 자신의 연주가 저 그때 자신한테 그런 만족을 느끼셨어요? 만족을 너무나도 큰 만족을. 그 전에는 어린아이가 첼로에서 잘 못 들어줍니다. 사실 뭐 원수진 것처럼 하지 이거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죠. 근데 제 자신이 첫 번째 음악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제가 2학년 때인데 애국가를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로를 앉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뭐 주로 했었을 적에 제일 좋은 역할을 하고 제일 좋은 멜로디 하는 애들이 바이올린이었어요. 물론 애국가 같은 거였어요. 주로 오케스트라였어요. 바이올린이 하지만 첼로로서 밑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받쳐주면서 애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그야말로 신발에 나와가지고 쫙 맞을 그 순간에 첼로를 하면 야 이거 첼로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불과 거의 40년 전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제 청각을 통해 가지고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첼로를 통해 가지고 받았던 감동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 네. 시작해 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연주도 들었었고 너무나 훌륭한 동료들하고도 좋은 연주를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 그 첫 번째 감동이라는 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못 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동이 한번 흔들어줬기 때문에 이 감정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꼬마 예술가로서 느꼈던 그 어떤 예술적인 희열이 또 지금의 선생님을 잊게 하는 그런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겠다,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악기를 시킨다 했었을 적에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디 가서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만큼 어디 콩쿠르에 가서 1등 해야 되는 게 연습 무지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연습 무지 밥도 안 먹고 시키시고 연습만 시키면 근데 연습 안 한다고 혼나고 네, 또 혼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연습 시키는데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성도 하면서 혼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안 할 적에는 막 뚜껑 열리죠.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사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저는 뚜껑 열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그래도 돌을 닦고 있습니다. 아직 화는 안 되겠는데 얼만큼 어떻게 보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순간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다들 다 경쟁자입니다. 내가 얘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고 쟤보다 더 좋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지 칭찬을 받고 그래야지 더 좋은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또 칭찬 받고 그러는데 음악을 했었을 적에만 연극을 했었을 적에만 사실 주역도 조금 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역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전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역 혼자 잘나가지고 무대에서 떠들어봐도 그야말로 아무 효과도 네. 없고 아무 예. 의미가 없는데 첼로도 음악도 미술도 공동 작품을 했었을 적에 그 바로 거기에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첼로를 하든 트롬본을 하든 팀파니를 치던 우리가 모였었을 적에 아이들한테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 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예. 그리고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적에 첼로가 없었을 적에 바이올린 애국가 있었을 적에는 절대로 감동 못 줍니다. 예. 그리고 첼로가 하고 바이올린하고 같이 함으로써 그 나중에 침발이 또 쫙 해줘야지 감독이 전달이 되는데 그랬었을 적에 한 학교 안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축구팀에 있었을 적에 그 반대 팀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네. 한 반에서 좋은 음악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보면- 계기였었고 앞으로 예. 계속
그거를 학교에서도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계나 어떤 사회 시스템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참 협업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이다. 특히나 예술계는 어떤 독보적인 이제 혼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증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함께 더불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아이들한테 키워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다들 지휘자가 되려고 그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다들 솔리스트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 근데 솔리스트건 지휘자건 저 뒤에 컨트라바스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안 되시죠? 손숙 근데 선생님 좋아하시는군요. 이 컨트라바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짜 인류를 울려주는 말러 심포니 같은 거 했었을 때 네. 갑자기 컨트라바스가 빠지잖아요. 이빨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가장 컨트라바- 저음 아닌가요? 제가 그렇죠. 알고 있기는 그렇게. 그 저음에서 밑받침이 없으면 말러 심포니는 묵사발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네. 진짜 1등 우등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네.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컸었을 적에는 훨씬 더 밸런스가 맞춰지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모노드라마가 하나 이제 콘트라베이스라는 모노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작품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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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보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명곡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제 아티스트의 작곡가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양성원 선생님이 이 예술로 바꾸고 싶은 세상이 있다면 저의 요즘 캐치프레이즈가 Change with the Arts, 세상을 바꾸는 그렇죠. 예술이거든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생각을 했었을 적에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작가들이 이상을 추구했었을 적에 나온 거라는 거를 조금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냐면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의 매력, 이 이상을 추구하는 그 불가능의 매력에서 예술품이 나온다는 것을 했었을 적에는 이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거겠죠. 근데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올까? 예술품이라는 게 무엇일까 했었을 적에 무슨 이렇게 컴퓨터나 스피커나 의자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감정과 직선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예술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술품이라는 거는 귀로 들었을 적에 진짜 청각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우리 감정을 울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예술품이라는 거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가 막힌 전시회를 갔었을 적에는 진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그 보는 순간에 받았던 감동을 주는 작품들을 보았을 적에 그야말로 시각을 한층 높여주는 바로 그 감동, 그게 바로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들은 이 활을 가지고요, 손가락을 가지고 악기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기라는 거를 했었을 적에 그 명기 하나하나가 사실 기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악기는 사방이 터진 깨진 악기, 이태리 악기인데요. 1900 몇십 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1697년에 만든 명기예요. 물론 제가 쓰는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2년 전에 제가 몬타냐나라는 악기, 스트라디하고 과르네리하고 몬타냐나하고 다 그 동급의 악기인데 그 악기들을 했었을 적에 느꼈던 이 감동, 그거는 이 손에서 느껴지는 이 악기를, 그 300년이 된 악기에서 나오는 울림이 손으로 통해 가지고 퍼진다는 거는, 그거는 바로 그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악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나도 조금 단순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찌개도 예술적이라고 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느 한순간에 지나갔을 적에 그때 진짜 할머니하고 나눠서 먹었던 밥상이 생각났었을 적에 그것도 역시 예술이 아닐까. 왜냐하면 할머니 나름대로는 또 이상을 추구하면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서 그게 나온, 아니면 옛날에 봤던, 요즘 김장철이니까 옛날에 맛봤던 김치. 이 김치는 사실 대한민국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문화 이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걸 했었을 적에 아이들한테는 저는 예술이라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그야말로 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는 눈을 높여주고 듣는 귀를 높여주고 사실 먹는 것도 더 좋은, 진짜 더 정성이 담긴 것을 느껴주고, 그리고 이 느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해도 되고, 사실 서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화, 깊이가 있는 문화 중에 예술 중에 하나인데, 서예도 시키면서도 이 손가락에서 느낌을 또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하는 분야에서 양악, 첼로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다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 문제, 역사 문제, 이 지루한 단어들을 풀어가지고 정답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조금 느낌하고 직통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더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더 가까워지고 또 학생들한테 가까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예술이 주는 여러 가지 기능, 느낌 중에서 이렇게 의식이 고양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음악이 특히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진짜 35년, 40년 전에 들었던 공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과정에서 많이 좌절감도 느끼고 그랬었을 적에 저를 다시 악기를 하게 하고 다시 음악가의 길로 들게끔 했던 그 공연들을 생각해 보면 얼만큼 이 청각이라는 게 중요한지, 얼만큼 이 청각이라는 거를 통해서 받은 감동이라는 게 오래 가는 건지, 그 흔들림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건지 참 아직도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렸을 적에 제가 하도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항상 이 들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어로도 listen to me지 look at me는 훨씬 더 엄마를 봐, 아빠를 봐는 아니고 엄마를 들어, 아빠를 들어. 근데 이 청각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아주 우리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에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진리는 듣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하고도 맞아 떨어지는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 것이 많지만 오늘 또 특별한 어떤 손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애제자를 데리고 와서 연주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번 모셔볼까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술종합학교에 제가 6년 동안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영재 과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제가 연세대를 옮기면서 또 저를 쫓아와서 석사를 연세대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성적은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벌써 카얼 다비도프라는 국제 콩쿠르에 2위도 했고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롤스버츠 콩쿠르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한 장우리 학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주할 골목은 찰콥스키의 페소 카프리치오소. 페소 카프리치오소라는 거는 약간 변덕스러운 곡이라는 건데, 역시 찰콥스키의 따뜻하고 낭만적인 향이
가득 들어있는 곡입니다. 네, 그럼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가깝다는 첼로의 음색을 들으니 너무 막 떨리네요, 가슴이. 여기서 작별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참 정말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앙코르 연주를 청해 볼까요? 여러분의 박수의 강도에 따라서 예.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깜짝 연주자 한 분을 더 모실게요. 우리 양성원 선생님.